정부는 대학가에서 술렁거리는 일부 불순분자의 탈선 행동을 관용과 아량으로 다루어왔고 학원과 학생들 스스로의 자성과 자중을 촉구해왔으나 이미 학원은 학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학원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10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내각에 시달했습니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대통령 특별 명령은 학원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주모 학생을 학원에서 추방하고 여하한 불법대모나 농성을 주모한 학생은 학적에서 제적하며 제적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학술 서클을 해산하고 학원 내 불법 간행물을 폐간하며 경찰은 주동 학생을 색출해서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군도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군사 교련은 그대로 계속할 것이며 각 학교 교칙을 엄격히 보강해서 교권을 확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돌이켜보면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일은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권에는요, 군사 쿠데타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요. 역사적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설정한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는요, 수많은 역경과 한계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았고요. 성취에 따른 갈등도 심각해지고는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서 부패도 커졌고요. 반목도 깊어갔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는 수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대화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힘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든지 뭐 이렇게 단순하죠. 박 정권의 선택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1965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본격화되죠. 그해에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요. 앞으로 박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었고요. 정치적 갈등은 꽤나 깊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통찰을 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8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치안 책임자 그리고 각급 대학 총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데모에 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자숙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학생을 자제분으로 가지고 계신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최근 한일협정 비준을 전후하여 일어나고 있는 학생 데모는 또다시 이 사회를 혼란과 불안의 도가니로 정치인의 반대와 학생의 데모는 그런대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정부는 이를 관대하게 용인하는 한편 일본과의 회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선용하게까지 했으며 그러므로 회담 타결 이전까지의 학생 데모가 어느 모로는
그 회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뒷받침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 동의까지 끝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불법적인 반대 행위와 데모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한일 회담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국회 해산을 외치고 정부 타도를 부르짖고 있는 사실을 들어서 이것은 선정 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의 변혁을 꿈꾸는 불순한 동기를 품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묵고할 수 없는 행동이라 봐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는, 정부 물러가라, 국회 해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생이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이상의 데모는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와 명분을 불문하고 학생이 학원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들을 휩쓸고 다니는 이 망국적인 풍조를 단호히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강조하거니와, 첫째, 모든 학생은 오늘로써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학업에 충실할 것이며, 또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은 학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가치 없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해 주는 바입니다. 광복 25주년이 된 8월 15일, 또 하나의 조국 근대화의 상징인 서울 남산 제1호 터널이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을 보았습니다. 일반 도로보다도 3km나 거리가 단축되었으며 시간상으로 약 10분이나 단축돼 연간 이 도로는 너비 10m, 길이 1248m로 3일 고가도로와 아현동 고가도로를 연결 새로운 서울의 동맥구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가도로는 퇴교로 입구에서 중림동까지 573m의 2차선 도로와 남영동 방면 675m의 1차선 램프 도로가 서울역을 가로질러 제2한강교와 서울대교에 연결돼 서울 시민의 교통난 완화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고가도로 공사 시행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마포구 아현동 근교에서부터 교통이 번잡한 청계천로를 세로 질러 청량리를 통해 뻗쳐질 것인데, 지금 24시간의 철야 공사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 공사는 육교의 다리가 청계천 하천 중심부 밑에 깊이 파묻혀야 되기 때문에 토건업 공사 가운데서도 특히 난공사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기술진으로 무난히 그 기초 공사를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호남비료 나주공장의 국내 최초로 메탄올과 질소를 생산하는 제1차 확장 공사가 준공을 보아 종합화학공장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장에서는 연 15,000톤의 메탄올과 납사가스와 3,000톤의 질산을 생산, 비료 생산 원료의 절반을 가스로 바꾸게 됨으로써 연간 160만 달러라는 이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립경제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신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1969년 한국 8,471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열을 잇고 차례를 기다리다가 7시가 되자 신성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성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이어서 이날의 주변인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이은회장에 도착하자 장례 축하 분위기도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날 축하객들은 막이 오르자 3천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불꽃놀이가 벌어져 박 대통령의 7대 대통령 취임을 온 국민이 함께 경축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삼선이 아니라 영원히 대통령이 되기 위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박정희는 재앙으로, 왕으로, 황제로 고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포악하고 무도한 독재자들이 이 땅에서 물러날 때까지 김영삼이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더러운 자들, 어쩌면 이승만 박사가 망하기 직전에 하던 자유당 수법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지.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기어이 삼성개헌을 강행할 때 반드시 이 박사가 갔던 길을 그는 걸을 것이다. 이 박사도 개헌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선거 부정을 하고 더러운 짓 하고 민의를 가짜로 동원하고 이런 짓 하다가 망했습니다. 야당 사람 돈으로 사가지고 가고 이따위 짓 하다가 망했어요. 이번에도 그게 뭡니까? 제가 미국 있을 때 우리 신민당의원 3사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수천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